네, 김장무를 심으면서 김장 배추와 그 다음에 갓, 쪽파 이런 거를 같이 심어서 우리는 11월 10일 날 김장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파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공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김장무 파종 시기를 그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톱밥 농사라 하더라도 짧은 지식이라 하더라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김장 담그는 시기는 1평균이 4도 이하이고 1최저기온이 0도 이하로 유지될 때가 가장 좋다고 하네요. 그때가 바로 입동을 전후해서 약 5일 내외에 담그는 김치 맛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올해 입동은 11월 7일이더라고요. 하지만 근래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 시기가 평균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서 김장철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통상적으로 북부 지역 서울 수도권은 11월 중순에 11월 말, 중부권은 대전, 인천, 강원도 부분에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남부권역, 전라도, 경상도는 12월 초에서 12월 중순에 김장을 담근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은 김치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북부 지역만 김장 담는 시기, 수확 시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중부와 남부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어저께 어디 일 좀 보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이걸 좀 공부를 하느라고 저희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번에 배추 정식할 때라든가 갓 파종을 할 때라든가 남부 지역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부 지역 김장 작물 파종 시기 및 수확 시기예요. 무, 배추, 갓, 쪽파만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양념도 많이 있잖아요. 고춧가루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늘 같은 거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무, 배추, 갓, 쪽파를 키우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 배추, 갓 이렇게 하고요. 쪽파는 종구를 사가지고 작년에 심어서 김장 담을 때 조금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 쪽파 키우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우선 먼저 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종 후 60 내지 80일이니까 지금 8월 24일 하순에 했으니까 60일 잡으면 9월 하순, 10월 하순, 그럼 60일이에요. 10월 초가 되면 70일 정도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70일 전후해서 저희는 김장을 담글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배추는 정식 후 약 70일 전후인데요. 배추는 파종을 한 다음에 한 22일 정도 지나면 싹이 정식할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추는 90일 배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순에 8월 하순과 9월 초순에 정식을 해서 11월 초순과 중순에 수확을 하면 되겠습니다. 갓은 파종 후 50일 내지 60일인데요. 무를 파종 후 2주일 후에 파종을 하게 된다면 적기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쓸 수가 있죠. 만약에 이걸 갖다가 늦게 한다든가 또는 너무 일찍 한다든가 되면 늦을 때는 어려가지고 김장할 때 쓸 수가 없으니까 천상 마트에서 사다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너무 크면 쇠가지고 좀 질긴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적기에 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그 시기에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초순에서 중순, 수확 시기는 11월 초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쪽파는 파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종구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약 40일에서 60일이니까 역시 여기다가 맞췄습니다. 여기도 열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9월 초에 중순에 해서 이때 수확이 되는 거죠. 파는 수확할 시기가 조금 길으면 커지는 거고요. 쪽파가 그렇다고 대파같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뿌리 채소 같은 경우에는 밭에다 직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종을 갖다가 심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뿌리가 휘어지면서 나중에 자랐을 때 무 모양이 삐뚤삐뚤해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직파를 원칙으로 바로 밭에다 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좋겠습니다. 씨앗을 너무 빡빡하게 심으면 서로 경쟁을 하여 제대로 자라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간극을 유지하여 심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구멍에다가 한 곳에다 이렇게 세 알 네 알을 한 곳에다 이렇게 심지 말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심지 말고 요 구멍이라도 이렇게 사이를 띄어서 심어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나중에는요 이 엽이 얘가 씨앗을 태우는 거는 한 5일 내지 일주일 사이에 나올 거예요. 깊이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나중에는 튼실한 놈 한 놈만 놓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때 하느냐 하는 시기가 1차 2차에 거쳐서 하는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가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종 방법의 세 번째는 씨앗을 덮는 복도는 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보통 씨앗의 3배 내지 4배라고 그랬는데요, 요거 3배 내지 4배 정도면 1cm 내지 2cm인데 그거보다 더 깊게 5cm 정도로 심으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씨앗이 너무 위로 올라오면 북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북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깊이 심어서 뿌리가 밑으로 안 차게 되게끔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두껍게 덮으면 바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얇게 덮으면 바람에 씨앗이 날아갈 수 있다. 새들이나 얘네들이 와서 쪼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차광막입니다. 차광막을 이후에다 덮어주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와가지고 차광막을 걷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차광막을 뚫고 올라와서 차광막을 걷을 때 다 뽑혀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기도 정확하게 잘 생각해서 멀칭 차광막을 벗겨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봄잎이 2장 내지 3장 나왔을 때 건강한 묘가 아니라 모 하나만을 남기고 솎아냅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은 그냥 뒀다가요, 이파리가 5 내지 6엽 나왔을 때 그때 솎아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5잎 내지 6잎 나왔을 때 솎아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좋으냐면 그거 갖고 김치를 담았는데 그렇게 여리고 맛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충해 관리는 무름병, 검은무늬병, 뿌리혹병, 테두리, 진딧물병, 배추 종라병 등 있는데 예방을 위해서 적기에 방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는 참 벌레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무와 배추는. 그래서 이파리를 아주 다 갉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을 안 하고 농사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농약은 저도 무슨 농약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병충해 살균제가 아니라 살충제로다가 뿌리고 살균제도 뿌리고 그래야 됩니다. 농약방에 가면은 자세하게 알려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김장무 재배 환경입니다. 기온과 생육. 무는 일반적으로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나 추위에 더위에는 약한 편이며 영하 2도에서는 동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까지 성장이 안 됐다 그럴 때는 하얀 비닐을 씌워 가지고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하루쯤 영하 2도로 떨어지고 0도로 떨어지는 건 괜찮겠지만 연속해서 0도 이상으로 며칠씩 된다면 얼을 수가 있으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한번 씌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조량과 생육을 보면 일조량이 많으면 잎이 잘 자라고 충분한 광합성은 뿌리가 충실한, 반대로 일조량이 적어지면 생육이 느리고 뿌리가 차지가 않습니다. 해를 잘 받는 곳에다가 해줘야지 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이웃집 사장님이 매미를 줬어요. 그래서 매미를 심었더니 이놈 나무가 이리 싫어지고 저리 싫어지고, 아유 이거 내년에는 이런 거 안 심어야 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넝쿨이 있는 거는 심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해요. 왜냐면 관리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같이 이렇게 뻗쩍뻗쩍 올라오는 거, 이런 걸 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다음에 수분과 생약을 보겠습니다. 건조함과 과습에 약한 작물입니다. 물이 많아도 안 되고 건조해도 안 되고, 무가 가뭄에 지속되면 생육이 나빠지고 쓴맛과 매운맛이 증가합니다. 물을 충분히 줘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무밭에 늦게까지 수분이 많으면 표면이 갈라 터지고 저장성이 좋지 않다. 이런 거.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터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와 같이 수분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째는 가을 김장무 재배 시 주의사항입니다. 연작을 피해야 된다. 같은 자리에서 연속해서 재배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는 작년에 무를 심었던 데거든요. 그냥 그대로 심겠습니다. 여기서 무 심는 건 요거 3평 정도 되는데 다 심은 게 아니고요, 한 2평 정도 심었습니다, 작년에는. 예, 그리고 이제 저쪽에다가 이제 배추를 심었던 거고, 이쪽도 배추를 심었던 데죠. 토양 관리입니다. 두 번째,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배수를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여기를 파려고 그랬더니 하도 지나다니면서 밟아가지고요 안 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좀 더 두둑을 높여서 배수가 잘 되게 하면 좋을 텐데요. 그 다음 생육 관리입니다. 잎이 과도하게 자라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자랍니다. 근데 이제 잎이 많이 자란다는 거는 질소 성분이 많이 함유되면 웃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라게 하려면은 칼슘 성분 비료를 많이 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웃거름입니다. 김장용 무는 생육 기간이 길기 때문에 웃거름을 줘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비로 완숙태비와 복합비료를 사용합니다. 먼저 심을 때 여기 밭을 갈아 엎을 때 퇴비를 여기를 20kg 한 포를 했어요. 조금 적은 듯 합니다. 그리고 복합비료를 좀 뿌렸고요. 그 다음에 토양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생육기간 중에 추비를 한 번 더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씨앗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쪽 옆에다 여기다가 이렇게 파고서 여기다가 호미로 탁 파고 비료를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김장무 수확 시기 아는 방법인데요. 그때 같아서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타종은 60일 내지 8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후기로 올라온 연두색 부분이 맨들맨들해지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요. 아주 그냥 매끈매끈하고 빛날 정도예요. 그럴 적에 수확 시기가 됐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겉잎이 아래로 다 이렇게 처지기 시작해요. 누렇게 되면서 초록색 띄고 있던 이파리가 누래지면서 아래로 처져요. 그 시기가 수확 시기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영하 2도로 내려가기 전에 수확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김장무를 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텃밭 농사 지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